나도 예전에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독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곤 했었거든. 그래서 독해력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독해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형이 독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그리고 독해력을 또 어떻게 올렸는지도 같이. 독해력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적인 정의나 마찬가지긴 하거든. 나는 독해력을 그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나마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글을 내 걸로 만드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결국 독해력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내 거가 아닌 글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독해력이 올라간다고 보거든. 그래서 반나절이 됐든 간에 하루가 됐든 간에 이틀이 됐든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으면 그거를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된다고 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하면서 독해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형은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을 때 그 글을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보라는 거잖아. 근데 사실 나는 이것도 약간은 막연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독해력이 올라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독해력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어떤 글이 있어. 근데 내가 그 글에 있는 어떤 단어를 몰라.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지. 내 걸로 못 만들겠지 결국에. 그 말은 결국에 단어나 어휘력 이런 것도 독해력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글을 읽는데 도대체가 글에 나오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모르겠어. 그래도 내 걸 못 만들겠지. 그럼 결국에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같은 것도 독해력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이것처럼 내가 글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만약 결국에 내가 그 글을 내 걸로 만들었어. 그러면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게 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휘력, 내지는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또는 이것저것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향상이 되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이해를 못했던 글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독해력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향상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그만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글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라고 봐.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구조도 같은 걸 그리라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면 뭐 요약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그리고 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같이 알고 싶고. 방식은 상관없지 않나 싶어. 만약에 지문을 읽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네이버로 찾아야 돼? 아니면 구글로 찾아야 돼? 아니면 사전에 가지고 찾아야 돼? 하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구조도나 그림이나 요약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내가 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난 된다고 봐.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나는 다 했었어. 구조도를 그리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구조도를 그려봤었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되겠다 싶을 때는 눈으로만 봤었지.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는 눈으로 보면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는 방식이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 처음엔 당연히 약간 길도 헤매고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면은 분명히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도 나중에 보면은 자기한테 효율적이고 빨랐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봐. 그러면 형은 어쨌든 이렇게 독해력 연습을 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반나절 막 이렇게 걸리기도 할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이해한 대로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완전하게 지문을 이해하는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추천적으로 독해력을 올려서 시험장에서 글을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긴 어렵다고 한 거고,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시험장에서 그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봐. 그리고 이 방법이 처음엔 당연히 오래 걸리지. 독해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오래 걸리겠지. 나도 그랬었으니까. 한 지문을 이해하는데 막 하루도 걸리고 그런 적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한 지문 이해하는데 막 하루가 걸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아. 우리가 결국에 리트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 그리고 시험이다 보니까 이 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막 다 개성 있고 한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해. 그래서 만약에 기출되어 있는 글들을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면은 웬만해서는 사설을 보든 다른 기출을 보든 그 범위 내에서는 글이 구성된다고 보거든. 그럼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독해력 연습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지. 애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패턴도 다 비슷하거든.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게 막 엄청 길게 걸리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독해력 연습은 계속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시험 전까지도. 근데 다만 독해력이 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글들이 혹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보니까 독해력 연습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전에 로스쿨 준비할 때 그리고 독해력이 되게 약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독해력은 별로 안 중요하다, 스킬 같은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같이 글 하나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리나 반나절이 걸리나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독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은 모르는데 독해력이 나쁘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독해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괜찮은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원래부터 그 정도 독해력을 가지고 있었어서 약간 스스로 체감을 못하는, 그래서 독해력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러면 형은 어떤 질문을 보고 어떻게 연습을 했던 거야? 우선은 기출이었고 그 다음엔 사설. 일단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재고 풀었지. 그리고 시간이 딱 끝났을 때 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내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느끼거든. 그러면 채점을 안 하고서 채점을 안 한 상태로 그 글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될 때까지 봤어. 그리고 이해가 됐다 싶으면은 채점하고 오답 원인 파악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 방금 내가 시간 재고 푼 다음에 이해를 못했으면은 못했다고 느낀다고 말했잖아. 근데 사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부터는 나는 그냥 바로 채점을 했어. 근데 만약에 채점을 했는데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를 막 틀린 지문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만 대상으로 해서 독해력 연습을 했지. 이해하려고 했지.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연습을 했어도 재밌는 거는 시험장에 가면 글이 진짜 다 튕겨져 나오더라고. 그러면 형은 어쨌든 기출이랑 사설만 풀었다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형은 독서를 안 했잖아. 왜 안 했던 거야? 일단 나는 독서를 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는 배경지식이고 하나는 독해력. 우선 배경지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독해력의 요소 중에 어휘력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면은 그만큼 배경지식도 늘어나면서 그만큼 또 아는 단어도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꼈어. 책을 읽는 거는. 나는 철학 소재는 굉장히 약했었거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어차피 배경 지식을 채우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빠른 게 더 좋은 거잖아. 편한 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력. 사실 책에는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내가 사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지문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래서 바로 채점을 했어도 두 문제, 세 문제를 틀리는 게 있거든. 그것처럼 아무래도 책은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빨리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난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봤어. 잘못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위험한 거니까 그게. 그리고 리트라는 시험이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향상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책은 단순히 읽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난 키울 수 없다고 봤지. 그래서 책을 안 읽었어.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쨌든 형은 기출을 다 풀고서 사설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 같은데 사실 사설 문제는 퀄리티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일단 리트랑 호흡이 같은 게 사설밖에 없어. 나도 나중에 문제가 부족해가지고 뭐 업체에서 나온 300지 같은 것도 풀었는데 매산비도 한번 풀었었고, 근데 그것들 이외에는 유사기출은 안 풀었었어.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사고하는 흐름 자체가 다르더라고. 유사기출에는 유형어 같은 것도 잘 안 먹히고 유형어를 채워하는 훈련도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안 했지. 그리고 사실 사설이 퀄리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근데 애초에 나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만 되면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 그리고 사설도 그 정도 퀄리티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사설을 풀면서 얘네 퀄리티가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거의 없었어. 그리고 사실 사설보다 퀄리티가 좋은 책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설의 퀄리티가 안 좋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논문 같은 건 되게 좋겠지.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에서 나는 기출이랑 사설을 위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 형은 기출이랑 사설을 위주로 공부했고 그것들을 가지고 독해력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서 문제를 푼 건데 형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푼 거야? 언어의 모의고사를 매일 본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등등 해서.